에스더 1에서 3장 요약.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 불리는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개 나라를 다스리는 당대 최강의 군주였습니다. 즉위 3년째 그는 수산 궁궐에서 무려 180일 동안 신하들과 장수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부귀영화를 과시하는 잔치를 열었고, 그것도 모자라 7일간의 백성 잔치를 추가로 벌였습니다. 금 그릇마다 왕의 손이 아낌없이 채운 술이 넘쳐 흘렀고, 궁궐들의 흰 배와 자주색 휘장 사이로 화려한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왕비 와스디도 따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마지막 날, 술 기운이 오른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비 와스디를 왕관을 쓰고 잔치 자리로 데려와 그 아름다움을 무신하들 앞에 자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 왕비는 거절합니다.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은 크게 진노했고 신하 무무가는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왕비의 이 일이 알려지면 온 나라 여인들이 남편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겨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남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왕의 칙령이 온 나라에 내려집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 시간이 흘러 왕의 노가 가라앉자 신하들은 아름다운 처녀들을 나라 전국에서 모아 궁궐로 들이자고 제안합니다. 왕이 이를 허락하자 아름다운 처녀들이 수산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유대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스더,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닷사라 불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일찍 잃은 고아였지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거두어 키웠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낯선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포로의 후손으로 부모도 없이 자란 작고 연약한 에스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왕궁으로 들어가 12달간의 정결 예식을 거칩니다. 몰약 기름으로 6달, 향품으로 또 6달을 보내는 긴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궁녀들을 관리하는 헤게의 눈에도 들어 특별한 배려를 받았고,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의 뜰 앞을 거닐며 에스더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고, 에스더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됩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헤게가 정해준 것만을 가지고 왕 앞에 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모든 여인보다 더 사랑하였고 그녀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왕비로 삼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고 온 나라에 세금을 감면해 주었으며 왕의 손으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포로의 후손, 고아 소녀가 세계 최강 제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 무렵 모르드게는 왕궁문에 앉아 있다가 두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즉시 에스더에게 이를 알렸고 에스더는 왕에게 고합니다.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이 일은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 곧 역대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이 기록 하나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 올려 모든 신하들 위에 앉히고 신하들이 그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는 꿇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날마다 권고했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을 수 없었습니다. 하만은 이를 알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대인임을 알고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위 12년째인 1월에 제비를 뽑은 결과 그해 12월 13일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이 유대민족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왕의 나라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법은 다른 민족과 달라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멸하는 것이 왕에게 유익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주시면 왕의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며 말합니다. 그 백성도 은도 내게 주노니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왕은 자신이 무슨 법령에 도장을 찍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한 민족의 생사여 탈권을 하만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만은 즉시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조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내용은 섬뜩합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인장으로 봉인된 이 조서는 말탄 파발꾼들을 통해 전국 127개의 지방에 신속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조서가 반포될 때에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수산성은 혼란과 불안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